세상에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유년 시절의 상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아마 상처의 깊이를 재는 대회가 열렸을 때 당신이 가장 아픈 사람으로 꼽혔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딸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로 사는 경험은 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정서적 상처일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에게조차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아이를 증오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감.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본래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머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천몇 년 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보살펴줄 존재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유독한 사람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손안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와 맺는 이 관계는 단순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혹은 우리 엄마는 나르시시스트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예측하게 하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는 곧 자기 자신에게 새겨진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전체, 즉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과 경쟁하려 드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자신을 낳아준 그 여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거울 속에서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는 역겨워, 너는 거부당해야 마땅해, 너는 부족한 아이야라는 메시지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거울, 즉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갑자기 당신의 잘못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당신을 이 세상에 데려오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고 학대적인 사람 밑에서 자라야 했던 당신의 삶이야말로 진짜 비극이 아닐까요?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이미 거절당하고 굴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린 시절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와 배신감의 깊이는 실로 거대하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우리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명의 순수한 소녀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손에 의해 학대당했을 때 그 아이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부서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유대감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성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이 이토록 큰 정서적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그 상처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강력한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림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 위험하고 잔인하며 정서적으로 당신을 학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당신은 마치 다시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반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많은 여성들은 결국 관계를 끊는 것만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장악하려 할 때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무력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놀립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필요를 드러낼 때마다 유난 떤다, 너무 예민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면에서 당신과 경쟁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성취,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당신의 독립을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직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때만 칭찬을 건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율성을 벌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거나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감히 내가? 라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며 모든 갈등에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과거를 재구성하며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넌 원래 거짓말을 잘하잖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정작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서 발견하고 당신을 미워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조종하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혐오하며 당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선호하며 그 시스템이 여성을 억압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당신의 신경계는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게 됩니다. 혹여 운 좋게 안전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당신은 항상 거절당할 것을 대비하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사과하고 과도하게 노력하며 과도하게 베풀게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선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든 그 목소리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처참하게 배신했던 여자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내면에는 엄청난 혼란과 자기 부정이 가득하며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으려면 자율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는 당신의 삶은 이제 그녀가 당신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인생을 빚졌고 그녀는 당신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은 정서적으로 조각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하는 끊임없는 미세한 트라우마들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상 그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핌 받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 친절을 얻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데려온 그 순간부터 자신을 거부해온 그 여성에게 마침내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토록 격렬하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결코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만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을 낳아준 그 여성에게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혹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경직된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당신이 악당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면 저는 당신이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여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뒤틀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수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딸들과 함께 작업해오면서 저는 그들이 짊어진 고통에 대한 해독제가 결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잘 지낼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경계를 설정하고 제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학대를 견뎌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유독한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끔찍하고 비열한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심리치료를 받고 훌륭한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의도가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다른 언어로 포장하여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여성이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파헤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그 진실의 순간은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는 그 순간, 마침내 당신 자신과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관계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부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내면 작업이 되게 하십시오. 그녀는 그 과정밖에 두십시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충분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고요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지지의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세상에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유년 시절의 상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아마 상처의 깊이를 재는 대회가 열렸을 때 당신이 가장 아픈 사람으로 꼽혔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딸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로 사는 경험은
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정서적 상처일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에게조차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아이를 증오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감.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본래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머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천몇 년 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보살펴줄 존재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유독한 사람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손안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와 맺는 이 관계는 단순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혹은 우리 엄마는 나르시시스트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예측하게 하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는 곧 자기 자신에게 새겨진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전체, 즉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과 경쟁하려 드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자신을 낳아준 그 여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거울 속에서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는 역겨워, 너는 거부당해야 마땅해, 너는 부족한 아이야라는 메시지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거울, 즉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갑자기 당신의 잘못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당신을 이 세상에 데려오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고 학대적인 사람 밑에서 자라야 했던 당신의 삶이야말로 진짜 비극이 아닐까요?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이미 거절당하고 굴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린 시절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와 배신감의 깊이는 실로 거대하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우리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명의 순수한 소녀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손에 의해 학대당했을 때
그 아이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부서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유대감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성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이 이토록 큰 정서적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그 상처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강력한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림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 위험하고 잔인하며 정서적으로 당신을 학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당신은 마치 다시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반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많은 여성들은 결국 관계를 끊는 것만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장악하려 할 때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무력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놀립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필요를 드러낼 때마다 유난 떤다, 너무 예민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면에서 당신과 경쟁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성취,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당신의 독립을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직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때만 칭찬을 건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율성을 벌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거나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감히 내가 라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며 모든 갈등에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과거를 재구성하며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넌 원래 거짓말을 잘하잖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정작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서 발견하고 당신을 미워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조종하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혐오하며 당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선호하며 그 시스템이 여성을 억압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당신의 신경계는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게 됩니다. 혹여 운 좋게 안전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당신은 항상 거절당할 것을 대비하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사과하고 과도하게 노력하며 과도하게 베풀게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선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든 그 목소리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처참하게 배신했던 여자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내면에는 엄청난 혼란과 자기 부정이 가득하며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으려면 자율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는 당신의 삶은 이제 그녀가 당신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인생을 빚졌고 그녀는 당신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은 정서적으로 조각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하는 끊임없는 미세한 트라우마들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상 그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핌 받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 친절을 얻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데려온 그 순간부터 자신을 거부해온 그 여성에게 마침내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토록 격렬하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결코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만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을 낳아준 그 여성에게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혹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경직된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당신이 악당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면 저는 당신이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여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뒤틀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수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딸들과 함께 작업해오면서 저는 그들이 짊어진 고통에 대한 해독제가 결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잘 지낼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경계를 설정하고 제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학대를 견뎌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유독한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끔찍하고 비열한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심리 치료를 받고 훌륭한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의도가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다른 언어로 포장하여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여성이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파헤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그 진실의 순간은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는 그 순간, 마침내 당신 자신과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관계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부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내면 작업이 되게 하십시오. 그녀는 그 과정밖에 두십시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충분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고요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지지의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세상에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유년 시절의 상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아마 상처의 깊이를 재는 대회가 열렸을 때 당신이 가장 아픈 사람으로 꼽혔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딸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로 사는 경험은 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정서적 상처일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에게조차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아이를 증오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감.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본래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머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천몇 년 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보살펴줄 존재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유독한 사람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손안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와 맺는 이 관계는 단순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혹은 우리 엄마는 나르시시스트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예측하게 하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는 곧 자기 자신에게 새겨진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전체, 즉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과 경쟁하려 드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자신을 낳아준 그 여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거울 속에서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는 역겨워, 너는 거부당해야 마땅해, 너는 부족한 아이야라는 메시지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거울, 즉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갑자기 당신의 잘못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당신을 이 세상에 데려오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고 학대적인 사람 밑에서 자라야 했던 당신의 삶이야말로 진짜 비극이 아닐까요?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이미 거절당하고 굴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린 시절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와 배신감의 깊이는 실로 거대하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우리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명의 순수한 소녀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손에 의해 학대당했을 때 그 아이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부서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유대감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성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이 이토록 큰 정서적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그 상처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강력한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림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 위험하고 잔인하며 정서적으로 당신을 학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당신은 마치 다시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반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많은 여성들은 결국 관계를 끊는 것만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장악하려 할 때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무력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놀립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필요를 드러낼 때마다 유난 떤다, 너무 예민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면에서 당신과 경쟁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성취,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당신의 독립을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직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때만 칭찬을 건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율성을 벌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거나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감히 내가? 라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며 모든 갈등에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과거를 재구성하며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넌 원래 거짓말을 잘하잖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정작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서 발견하고 당신을 미워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조종하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혐오하며 당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선호하며 그 시스템이 여성을 억압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당신의 신경계는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게 됩니다. 혹여 운 좋게 안전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당신은 항상 거절당할 것을 대비하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사과하고 과도하게 노력하며 과도하게 베풀게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선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든 그 목소리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처참하게 배신했던 여자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내면에는 엄청난 혼란과 자기 부정이 가득하며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으려면 자율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는 당신의 삶은 이제 그녀가 당신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인생을 빚졌고 그녀는 당신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은 정서적으로 조각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하는 끊임없는 미세한 트라우마들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상 그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핌 받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 친절을 얻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데려온 그 순간부터 자신을 거부해온 그 여성에게 마침내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토록 격렬하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결코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만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을 낳아준 그 여성에게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혹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경직된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당신이 악당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면 저는 당신이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여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뒤틀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수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딸들과 함께 작업해오면서 저는 그들이 짊어진 고통에 대한 해독제가 결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잘 지낼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경계를 설정하고 제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학대를 견뎌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유독한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끔찍하고 비열한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심리치료를 받고 훌륭한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의도가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다른 언어로 포장하여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여성이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파헤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그 진실의 순간은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는 그 순간, 마침내 당신 자신과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관계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부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내면 작업이 되게 하십시오. 그녀는 그 과정밖에 두십시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충분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고요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지지의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세상에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유년 시절의 상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아마 상처의 깊이를 재는 대회가 열렸을 때 당신이 가장 아픈 사람으로 꼽혔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딸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로 사는 경험은 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정서적 상처일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에게조차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아이를 증오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감.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본래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머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천몇 년 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보살펴줄 존재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이